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수진의 세상에 이런 법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된 임수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권 국가의 신기한 법들을 알아보고요. 이와 관련된 역사, 문화, 그리고 법률 관련 영어 표현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저는 현재 대학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영어 교육 방송 및 다양한 매체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번역사로 활동하면서 법률 관련 통번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법과 영어와 관련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미국에는 굉장히 특이한 법들이 존재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미국의 법령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최고법인 연방 헌법이 있고요. 적용 범위에 따라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상하 위계에 따라 법률, 규정 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법률을 나타낼 때는 act나 statut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규정을 나타낼 때는 regulation 또는 rule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체 50개 주에 입법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다른 법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각 주의 특색을 반영한 이런 법들 때문에 미국의 신기하고 재미있는 법들이 많은 거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크송, 활 제작, 시금치, 그리고 석영으로 유명한 아칸소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칸소주의 한 특이한 법에 따르면 야식이 당겨서 샌드위치 가게에 갈 때 절대로 자동차 경적을 빵빵 울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좀 황당할 수 있는데요. 차가운 음료와 샌드위치를 서빙하다가 경적 소리에 놀라 쏟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No person shall sound the horn on a vehicle at any place where cold drinks or sandwiches are served after 9 p.m. 네, 우선 단어 먼저 살펴볼게요. 자, 조동사 shall이 나왔습니다. 보통 shall이라고 하면 shall we go? 에서처럼 let's의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일상회화에서는 shall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shall이 정말로 많이 활용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법률 문건입니다. 법조항이나 계약서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를 shall로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참고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법률 문건에서는 can보다는 may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sound the horn, 경적을 울리다는 뜻이고요. vehicle, 즉 차량과 관련해서 자, 여러분들이 차를 타거나 내리실 때 get in, get out 또는 get on, get off 이 두 가지 표현이 좀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get in, 무엇인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앉아서 들어가는 사이즈가 좀 작은 차량, 즉 승용차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get in, get out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get on, 자, on은 접촉을 나타내기 때문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큰 차량, 즉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경우 get on 혹은 get off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승용차로 픽업할 때 차에 타 라는 표현은 get in 또는 get in the car 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 방금 버스 탔어 라고 할 때는 I just got on the bus, I just got on the bu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용 해석해 볼게요. No person shall sound the horn on a vehicle. 그 누구도 차량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된다. At any place where cold drinks or sandwiches are served after 9 p.m. 차가운 음료나 샌드위치가 제공되는 그 어떤 곳에서도 9시 이후에. 네, 정리해드리면 그 누구도 오후 9시 이후 차가운 음료나 샌드위치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차량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할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얼마만큼의 벌금형에 처해지다라는 표현은 벌금을 의미하는 fine을 활용해서 face a fine of 그 다음에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의 벌금형에 처해지다라는 표현은
face a fine of $100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후 9시 이후라고 했으니까 8시 59분에 울린다면 괜찮은 거겠죠? 네, 다음으로 콜로라도주로 가볼게요. 얼마 전 미 대선이 있었는데요. 콜로라도주는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한 곳입니다. 자, 경합주란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주를 의미하죠. 이런 경합주를 swing state라고 하는데요. swing, 왔다 갔다 하는 주란 뜻이겠죠. 자,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는 red state라고 합니다. 공화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red state라고 하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는 그렇죠, blue state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합주는요, 두 색깔을 섞으면 되겠죠. 자,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그렇죠, 보라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합주는 purple state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합주와는 달리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주는 안전주, 즉 safe state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주의 특이한 법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볼더라는 콜로라도의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학촌인데요.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날 자신이 응원하던 팀이 지게 되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대학생들이 끓는 피를 주체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남의 집 현관에 있는 소파를 훔쳐서 불태우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관에 소파를 놓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No person shall place, use, store, or maintain any upholstered furnitur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upholstered chairs, upholstered couches, and mattresses on porches. 네, upholstered furniture는 천을 씌운 가구란 뜻입니다. 자, furniture는 셀 수 없어요. 그래서 가구 하나라고 할 경우에는 a furniture가 아니라 a piece of furniture라고 하셔야 됩니다.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자, 이 표현은 일상적으로 회화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법률 문건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제한 없이 무엇을 포함하여 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뭐 등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porch는 주택 입구에 베란다식으로 생긴 현관을 의미하죠. 보통 의자를 가져다 놓고 캐주얼하게 사람들과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죠. No person shall place, use, store, or maintain any upholstered furniture. 그 누구도 그 어떤 천을 씌운 가구를 놓거나 사용하거나 보관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upholstered chairs, upholstered couches, and mattresses on porches. 천을 씌운 의자, 천을 씌운 소파, 그리고 매트리스 등을 현관에. 네, 다시 정리하면 그 누구도 천을 씌운 의자, 소파, 매트리스 등의 그 어떤 천을 씌운 가구를 현관에 놓거나 사용하거나 보관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콜로라도는 화가 난 열혈 대학생들을 훈육하기보다는 피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테네시주로 한번 가볼게요. 테네시주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이용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A person commits theft of services who intentionally obtains services by deception, fraud, coercion, or any other means to avoid payment for the services. 자, 단어가 좀 어렵네요. Deception, fraud, coercion은 차례로 속임수, 사기, 강압이란 뜻입니다. 자, 속임수와 관련해서 회화에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뭐에 속다, 뭐뭐에 낚이다 라는 표현은 fall for something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그녀의 거짓말에 속았어 라는 표현은 I fell for her lie, I fell for her li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사기 중에서도 특히 신용 사기는 sca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명사, 동사 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사기야. It's a scam. 나 사기당했어. I got scamme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A person commits a theft of services. 이런 사람은 서비스 도용을 범하는 것이다. Who intentionally obtains services. 고의적으로 서비스를 획득한 사람인데요. By deception, fraud, coercion, or any other means to avoid payment for the services. 속임수, 사기, 강압 또는 서비스 대금 지불을 피하기 위한 그 어떤 다른 수단에 의해. 네, 정리하면 속임수, 사기, 강압 또는 서비스 대금 지불을 피하기 위한 그 어떤 다른 수단에 의해 고의로 서비스를 획득한 사람은 서비스 도용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서비스의 범위에 호텔, 레스토랑, 케이블 TV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N사 같은 Entertainment Subscription Services, 즉 엔터테인먼트 가입 서비스가 추가된 겁니다. 참고로 subscription은 잡지나 신문에 사용될 경우 구독을 의미한다 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케이블 TV나 인터넷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가입이라는 뜻입니다. 자, 뭐뭐에 가입하다 라는 표현은 subscribe to 혹은 명사로 subscription to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너 그 스포츠 채널에 가입했어? 라는 표현은 Did you subscribe to the sport channel? 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 가지 더. 유료 채널에 가입하면 보통 요금제가 있잖아요. N사의 경우 Basic, Standard, Premium 이렇게 세 가지 요금제가 있는데요. 요금제는 흔히 여러분들 계획이라고 알고 계시는 단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Plan을 씁니다. 자, 요금제는 Plan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 법에 따라 가입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큰 벌금, 경범죄,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법은 로그인 정보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해커들을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500 이하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도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2,500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알로하, 파인애플, 와이키키 해변, 그리고 훌라춤으로 유명한 하와이로 가보겠습니다. 하와이는 관광 도시로 정말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경치를 잘 볼 수 있도록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광고판은 일반적인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주 큰 광고판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오른편에 세워져 있는 아주 큰 광고판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광고판들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No person shall erect, maintain, or use a billboard or display any outdoor advertising device. 네, erect는 세우다 또는 설치하다는 뜻입니다. device는 장치 또는 기기라는 뜻인데요. 기계가 아니고 기기입니다. 자, 기계는 machine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핸드폰, 태블릿 같은 것들을 기기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device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작고 유용한 이런 기기들을 device 대신 gadget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휴대용 기기라는 표현은 자, 한 손에 잡히잖아요. handheld device 또는 portable device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기기 잘 다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기기를 잘 다루는, 기기의 빠삭한이라는 표현은 tech savvy라고 합니다. 나는 기기 잘 못 다뤄 라는 표현은 I'm not tech savvy 또는 I'm not a tech savvy person 이라고 하시면 돼요. No person shall erect, maintain, or use a billboard. 그 누구도 광고판을 설치, 유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Or display any outdoor advertising device. 또는 그 어떤 5개의 광고 장치를 전시할 수 없다. 네, 다시 정리하면 그 누구도 광고판을 설치, 유지 또는 사용하거나 그 어떤 5개의 광고 장치를 전시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와이 외에도 광고판을 금지하는 주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알래스카, 메인, 그리고 버몬트주입니다.
자, 이 주들도 빼어난 경치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한 거겠죠. 2014년 어떤 조종사가 경비행기에 배너 광고를 매달고 공중 광고를 했었는데요. 이 조종사를 체포하면서까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네요. 이 법을 위반할 시 형사 고소를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겠네요. 하지만 화려한 광고판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와이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뉴욕주로 한번 가볼까요? 미국은 주 명칭과 도시 명칭이 같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뉴욕주 뉴욕시입니다. 자,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뉴욕 뉴욕에서도 첫 번째 뉴욕은 도시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뉴욕은 주를 의미합니다. 자, 뉴욕 외에도 콜로라도, 플로리다, 오하이오 등 많은 주에 주 명칭을 딴 도시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도시를 칭할 때는 뉴욕 시티, 플로리다 시티에서처럼 항상 시티를 넣어서 표시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뉴욕주에서는 호랑이와 함께 셀카 사진을 찍으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Direct contact between public and big cats prohibited. Direct contact means physical contact or proximity where physical contact is possibl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llowing a photograph to be taken without a permanent physical barrier designed to prevent physical contact between the public and big cats. 네, 문장이 굉장히 기네요. 빅캐트는 대형 고양이과란 뜻인데요. 사자, 호랑이, 표범, 제규어, 퓨마 등을 지칭합니다. prohibit는 금지하다란 뜻인데요. 금지 표지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죠. smoking prohibited, 흡연 금지, cameras prohibited, 사진 촬영 금지. 이렇게 금지 표지판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뭐뭐가 금지되다 라는 표현은 be prohibited from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행자들은 국경 넘어 식물을 들여오는 것이 금지된다 라는 표현은 travelers are prohibited from bringing plants across the border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proximity 어려운 단어인데요. 근접함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이 표현 역시 회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법률 문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무엇을 포함하되 뭐뭐에 한정되지 않고 라는 뜻이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즉 등이라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direct contact between public and big cats prohibited. 대중과 대형 고양이과 사이의 직접 접촉 금지. Direct contact means physical contact or proximity where physical contact is possible. 직접 접촉은 물리적 접촉 또는 물리적 접촉이 가능한 근접함을 의미한다.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llowing a photograph to be taken without a permanent physical barrier. 영구적인 물리적 장벽 없이 사진이 찍히는 것을 허용하는 등을 designed to prevent physical contact between the public and big cats. 네, 이 부분은 barrier를 설명해주는 부분이에요. 대중과 대형 고양이과 사이의 물리적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대중과 대형 고양이과 사이의 직접 접촉 금지. 직접 접촉은 물리적 접촉 또는 대중과 대형 고양이과 사이의 물리적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영구적인 물리적 장벽 없이 사진이 찍히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물리적 접촉이 가능한 근접함을 의미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보호벽이 없는 상태에서 호랑이와 직접 접촉하거나 호랑이와 닿을 만한 거리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요. 한 유명한 온라인 데이트 앱에 주로 남성들이 호랑이와 함께 찍은 셀카를 프로필 사진으로 엄청나게 올렸다고 하는데요. 아마 여성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였겠죠. 자, 참고로 셀카를 영어로는 selfie라고 합니다.
결국 야생 고양이과 동물들이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법 덕분에 타이거 셀카의 수가 크게 감소했으면 하네요. 동물 애호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여성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셀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새롭고 특이한 미국의 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